기초설계 수강생 여러분, 벌써 비대면 수업이 6주차가 들어왔네요. 대면 수업이 되게 되면 지금은 이제 그 조별로 면담을 적어도 한두 차례 실시를 했고, 그 테마가 이제 확정이 되고 본격적인 이제 설계가 시작이 되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되는데요. 비대면이 되다 보니 여러분들의 그 기술 자료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확정된 테마 그런 거에 대한 그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일단 이번 주에 강의 자료 공고가 나갈 텐데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 그 조별로 그 후보 테마 한 두세 개로부터 확정된 테마에 대한 그 설계 초안이라고 할까요? 계획서 완성본이 아니고 완성본을 제출하기 전에 그 초안에 해당되는 그런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주에 제출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설계 계획서를 완성을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확정적인 테마를 이번 주에 제출하기 전에 지난주에 이어서 그 화학에 관련된 이전에 발표된 샘플을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그 태양광 페인트라는 그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뭐 내용은 이제 설계의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조 방법, 그 다음에 어떠한 설계 내용이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성능이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물론 이거는 이제 시연이 아니고 공학적인 이론에 의한 그 산출이 되겠죠. 태양광 페인트 뭐 삼원색 개념인데 조금 우리 서브트랙티브 삼원색 개념이 되겠죠. 옐로우, 레드, 블루 이렇게 삼원색이 이제 일반적인 페인트고요. 그래서 그 페인트를 제조하는 방법은 이제 색상을 내는 안료, 그리고 이제 중합제, 그 다음에 솔벤트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첨가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페인트를 제조를 합니다 하는 기존 페인트에 대한 기술을 이제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이런 자료를 만들 때 보면 이거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 받아서 올려놓은 거죠. 스캔해서. 상당히 누가 봐도 좀 무성의해 보이죠. 이 정도 자료를 이렇게 그 조원들이 직접 뭐 그 파워포인트가 되든 뭐가 되든 직접 이런 것들을 내용을 쓰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기회도 사실은 꽤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상당히 무성의한 그런 장피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 설계하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성의가 없는 이런 단순히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올리 이런 것들을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것들은 뭐 실제 여러분들 직접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이제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뭐 활용하는 방법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인트를 제조하는 공정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장표는 본 태양광 페인트의 어떤 차별적인 기술, 설계된 기술과의 연계성은 별로 없어요. 그냥 올려놓기만 한 것 같아요. 이런 공정도에서 만약에 어떤 공정에서 차별적인 그 설계 요소가 있다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여기에 표기가 돼야 되겠죠, 그죠? 뭐 내가 직접 설계를 한 건 아니어서 뭐라고 이제 사례를 들기 좀 어렵겠지만 뭐 용해를 시켜주는 이런 공정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수지가 되든 용제가 되든 첨가제가 되든 이 조에서 그 기존 기술 대비로 뭔가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했다면 이 공정에서 기존의 첨가제는 뭐가 있었지만 본 설계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새로운 첨가제를 우리는 이 설계 페인트에서 적용을 합니다라고 여기에 표기가 되면 훨씬 더 좋은 장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첨가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으네요. 그죠? 자, 이제, 자, 계속 그 기존의 그 태양광 페인트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서론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존 페인트는 TiO2, 광촉매로 쓸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실리카겔, 아마 흡섭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가장 메인 성분이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근데 이장표하고 이장표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기존 기술에 대한 그 본 설계와 기존 기술에 대한 차이점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장표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썩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기존의 태양광 페인트가 어떻게 광촉매로서 외부로부터 묻는 그런 오염물질을 분해를 시키고 흡섭 기능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고 이제 여기 보면 그 흡섭제 실리카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흡섭제 작용이라고 기재를 했고 TiO2에 대한 것을 광촉매라고 이렇게 기재를 했네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글쎄 여기에 뭐 그렇게 썩 그냥 기존 기술은 있지만 이거와 관련된 본 설계에서의 차별적인 기술이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쪽에서 기존 대비 설계 기술의 차별성을 확실하게 이런 장표에서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좀 아쉬운 점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전 장표까지는 기존의 태양광 페인트에 대한 뭐 제조 공정이라든지 배합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두 가지 흡섭 그리고 광촉매 기능에 대한 간단한 원리 그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됐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론이 되는 것이죠. 설계 내용이라고 해서 UVA부터 UVB, UVC까지 자외선이 약 한 5% 정도 전체 태양광에서 양이 아주 적은 양이죠. 그다음에 가시광선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적외선 건적외선이라고 보는 게 훨씬 맞겠죠. 적외선은 훨씬 롱웨이브 쪽이니까. 자, 이렇게 하는데 설계 내용이 아주 핵심적인 장표인데 너무 좀 단순한 것 같아. 기존의 TiO2는 그냥 쓰는 것이고 광촉매로서 이게 90%를 쓴다는 것 같죠. 여기에 이제 삼산화 텅스텐, 텅스텐 트리옥사이드를 쓰는 게 차별화 기술이다라고 아마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삼산화 텅스텐을 쓰는데 이거 하나만 그냥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사용량도 보면 10%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의 어떤 기본적인 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로는 그렇게 명확하게 잘 안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차별화 기술이 뭐냐? 그러니까 요거 이 소재를 하나 쓴다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목적은 그냥 가시광선의 흡수를 많이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삼산화 텅스텐 같은 경우가 가시광선에 대한 흡수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공학적인 제시 뭐 뒷장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모호하고요. 갑자기 이제 기존 효율 6%, 이 기존 효율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잘 안 돼 있어요. 이 기존 효율이 무엇인지, 광촉매의 효율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흡섭 성능에 대한 이야기인 것인지,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 효율이 아니고, 기존의 어떤 ABC라는 성능이 어떠어떠하다, 그게 이제 계량적으로 어떠하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 효율이라는 단어 자체의 선택도 그렇게 썩 합당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두루뭉실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기존 효율이 6%인데 삼산화 텅스텐을 넣으면 3%가 증가해서 약 9%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삼산화 텅스텐을 일부 추가를 함에 따라서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광촉매 기능과 흡섭 기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약 50% 정도의 정대 효율이 있을 것을 목표로 한 것이죠. 자, 이런 뭐 계량화를 시킨 점들은 설계 목적에 잘 맞게 그렇게 운영이
작성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시험 항목을 크게 세 가지를 봤는데 흡습률만 봤네요. 그죠? 그래서 성능 목표를 흡습률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 습도 20%, 상대 습도 50%, 상당히 높은 상대 습도 90%. 그래서 건조한 상태, 평소 상태, 매우 습한 상태에서 실리카 겔과 제올라이트, 갑자기 제올라이트가 나왔네요. 이게 갑자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앞장이 제올라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히 안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어요.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3%가 흡습률 3%인 것 같고, 제올라이트가 있으면 11.14.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올라이트의 흡습률이 상당히 높겠죠. 실리카 겔보다는. 근데 이 제올라이트가 설계에서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지가 앞장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 이제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설계적으로 뭔가 그 어떤 그 정확한 태양광 페인트에 제올라이트를 뭐 사용을 하면 몇 프로를 어떤 식으로 쓴다든지,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도 입자의 어떤 타입에 따라서 이런 흡습 특성이 또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공학적인 사전 조사가 상당히 미흡했다. 이것을 여기서부터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제올라이트 흡수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쓴다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iO2는 기존의 페인트에도 다 갖고 있는 것인데, 기존의 6%의 효율, 이 효율이라는 게 정말 애매하죠. 광촉매 기능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이게 명확하게 성능 지표로 잡혀 있질 않기 때문에 이런 두리뭉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설계에서는 기존의 TiO2, 그 다음 삼산화 텅스텐 플러스 제올라이트까지 다 쓰게 되면 약 12%의 증가된 효율, 즉 2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왜 2배가 되는지는 사실은 공학적인 설명은 매우 약한 것이에요.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계가 완성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태양광 페인트에 대한 아주 단순한 두 개의 들어가는 핵심적인 소재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존의 기술을 조사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공부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 공학적으로 뭔가 깊이 있는 그런 자료 분석이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뭐 이런 간단한 원리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서의 본 설계에서 어떤 성능을 올리기 위한 차별화된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게 일부는 나와 있어요. 삼산화 텅스텐과 제올라이트를 쓴다는 이야기지만, 이거는 그냥 기존에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소재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를 그냥 쓰면 흡습률이 좋아진다, 그거는 뭐 누가 생각해도 다 예측이 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이 과연 태양광 페인트에서 어떤 분산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분산을 잘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 어떻게 된다라든지, 그다음에 내광성이 어떻게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설계는 공학적인 창의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설계된 제품, 그 페인트의 효율이 올라간다고 했지만 이 성능 지표 자체도 두리뭉실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2배가 올라가는 이 성능에 대한 공학적인 입증도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완성도가 매우 낮은 그런 설계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은 이제 화학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설계에 대한 그 사례를 봤는데요. 뭐 일부 잘된 점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샘플을 가지고 한번 보면 조금 더 시행착오를 덜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요거를 봤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그 필터를 섬유 소재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좀 재미있는 그런 설계고요. 그래서 왜 텍스타일 필터를 설정을 했는지 목적과 그리고 이제 구상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 기술에 대한 구상 후보 테마를 몇 가지 잡았고 그 다음에 선행된 이론이 어떠한 것인지 제품의 기술이 어떠한 것인지 이 조사를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쭉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이 프로세스로 보게 되면 설계 방법을 이제 좀 더 구체화, 테마를 원래 결정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성능 목표를 확정을 해야 되고 그러한 성능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차별적이고 공학적인 설계를 할 것이냐 요거를 이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조별로 해나가야 되겠죠. 자, 설계 동기는 강수량이 감소되는 등 이상기후에 의한 녹조 현상이 심화가 되고 이런 사고죠. 기름 유출과 같은 수질 오염의 피해가 우리나라 그림 같고요. 그래서 수질 정화 장치를 어떻게 좀 친환경적이고 가격도 적은 그런 효과적인 그런 것을 섬유 필터를 통해서 할 것이냐. 자, 이게 섬유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오염된 오염물과 그 다음에 어느 한쪽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정화된 물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뭐 그런 필터를 구상한 것 같으네요. 유교하게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좀 전에 그림처럼 이렇게 이게 이제 오염된 물인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정화된 물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텍스타일 필터가 됩니다. 일단 설계에 대한 뭐 간단하긴 하지만 설계 도면 자체는 그래도 명확히 잘 작성이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래서 선행이론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공학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뭐 일반적인 모세관 현상, 그 다음에 섬유에 왜냐하면 섬유 소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섬유 흡수성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물감지 센스가 아마 그 섬유 그 필터와 연동이 되어서 좀 스마트한 기능을 센스를 이용하는 그런 원리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세관 현상에 대해서 뭐 일반적인 그 이퀘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자, 여기도 보면 이런 것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이렇게 다운받지 말고 여기 잘 만들었죠, 그죠? 이 만든 거와 연동을 해서 좀 직접 그런 것들을 직접 쓰다 보면 공부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그런 장표를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네요. 하지만 뭐 이런 그 공학적인 이론을 좀 도입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보이는 것 같고요. 소수성 섬유와 친수성 섬유의 뭐 수분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한 그런 이론이고 이제 센스까지 기술이 접목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섬유공학과 내지는 화학을 전공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조금은 그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은 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전공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센서 부력부가 있고 메인 컨트롤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설계 도면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서 여기가 이제 메인이 되겠죠. 섬유 부분, 섬유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퇴수 배관 부분이 있고 좀 어렵네요. 3번은 물상한 물하한에 대한 센스 부분이 여기에 이제 두 개가 작동이 돼 상한과 하한이 되겠네요. 출구 배관이 있고 그 다음에 펌프가 있고 입관 배관, 에어 컴프레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조의 좀 차별적인 내용이라 할까요? 좀 복잡한 이런 설계 도면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한 것은 뭐라고 할까요? 좀 설계에 대한 완성도가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설령 새로운 기술이 아니어도 어쨌거나 좀 공학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이 설계 도면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 잘된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텍스타일 필터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장점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면섬유를 필터로 사용한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죠. 면섬유의 밀도는 1.54g per 큐빅 센티미터 이런 것들도 계량적으로 나름 제시를 했고요. 뭐 40수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뭐 이퀘이션은 이제 앞에 나왔던 이퀘이션을 가지고 나름대로 공학적인 계산을 진행을 한 것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내용을 전체를 다 보기는 힘들. 일단 여기서 보면 면섬유를 사용을 했을 때 액체가 모세관을 통과하는 시간도 보면 나름대로 공학적인 검증 과정을 거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배출 가능한 그 시간과 그 양에 대해서도 산출이 되었죠. 자, 이런 거는 공학적인, 물론 이제 마지막 발표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이 전체를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표를 만들 때 이게 너무 복잡하지 않게 그리고 충분히 설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장표는 마지막 우리가 대면 발표를 하게 될 경우에 PPT 자료를 만들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해서 아마 성능 목표에 대한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조금 모호해요. 보면 텍스타일 필터를 사용했을 때 뭐 이런 장점이 약간 좀 기존 대비로, 하지만 또 나쁜 점도 있다, 이런 것들은 잘 알겠는데, 텍스타일 필터를 했을 때의 정화 능력에 대한 성능 지표가 명확하게 2개든 3개든 4개든 그 지표를 설계 계획서에서 미리 잘 설정을 해야 되고, 앞에서 했던 이러한 그 설계 도면에 의해서 작동을 했을 때, 뭐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공학적인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성능 지표로 사실은 잡혔어야 되는 거였죠. 그리고 계량적인 목표도 제한이 그 계획서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목표 대비 실제 산출된 성능치가 어떠한지 이런 식으로 보여줬으면 이 장표는 훨씬 설계 완성도를 올릴 수 있겠다 하는 좀 아쉬운 점은 이 장표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뭐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는 뭐 사실 이 설계에서 그렇게 차별적인 포인트는 되겠죠. 에어 컴프레셔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하네요. 에어 컴프레셔와 텍스타일 플로어, 섬유와 방수포를 교차 겹침, 이게 좀 이 사진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공학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섬유와 방수포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소수성 소재를 쓴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교차 겹침에 의해서 모세관 현상에 대한 효율이 올라가는 말로는 표현이 되어 있죠. 요거에 대한 좀 검증된 그런 설계 도면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아쉬운 점이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그래서 텍스타일 필터는 보면 그래도 설계하는 그 도면이 나름대로 상당히 완성도가 높고 좀 명확하게 잘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도면 하나하나를 어떤 식으로 만들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잘 나와 있고, 하지만 그리고 또 공학적으로 보면 그 오염물질을 그 모세관 현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뭐 나름대로 공학적인 설명은 되어 있지만 성능 목표, 그러니까 성능 지표, 그리고 각 지표별 성능 목표, 계량화된 목표,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정리는 또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은 텍스타일 필터를 사용했을 때 기름 오염이라든지 기타 오염원을 어떤 식으로 제거가 되는 것인지 가장 핵심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기존 기술 대비 본 설계 기술의 어떤 효율성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조금 빠져있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해서 오늘 2가지 사례를 봤는데요. 요거를 뭐 잘된 점 그리고 좀 아쉬운 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서
이번 설계 때는 여러분들이 잘된 점은 활용을 하고요. 잘못된 점은 사전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도록 더 잘 향상이 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좀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날 수업에 해당되는 쪽은 그 여러분들이 설계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이제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그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는지 그거를 설명을 하는 자료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확정된 테마가 무엇인지 조별로 8개 조별로, 그리고 그 테마를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성능 지표는 몇 개이고 지표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지표별로 계량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설계 계획서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설계 계획서는 아마 지금으로 보면 4월 말에서 5월 초에 제출이 돼야 될 것이고, 이번 주에는 조별로 최종 확정을 해서 그 초안, 설계 계획서의 초안을 제출하는 그런 공지를 LMS에 이번 주 안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